여러분 다 이제 하얀 종이를 준비하시고 자 1분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1904년에 러일 전쟁 터져서 일본이 이기니까 제국주의가 되니까 이때부터 반제국주의 반전쟁 운동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1907년 도쿄에서 무슨 화친회가 생겼어요. 아주 화친회. 도쿄 최초의 반전반제 국제연대. 고토쿠 슈슈이 판보이 쪼우. 앙팡이야 조소왕이야. 조소왕. 그 다음에 1910년 안중근 의사죠. 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제국주의 하지 말아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동양 평화론이라는 책을 쓰죠. 내용이 뭐야? 한중일이 미순에다가 공동함대, 공동은행, 공동화폐를 만들어서 서양인을 막아야 된다. 동양 평화론. 그 다음에 아주화친에 있었을 때 고토쿠 슈슈이가 무정부주의로 반제운동하고 또 하나 많이 했죠. 우치무라 간조 할아버지는 기독교 가지고 전쟁 반대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분이죠.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훅 좀 넘어가서 1920년대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었던 박열이랑 가네코, 후미코도 무정부주의 가지고 반전운동 했었죠. 특히 아주화친회는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도 올해 좀 강조가 됐고 박열, 가네코, 후미코도 올해 작년 3년째 매일마다 나오고 있는 게 박열, 후미코야. 알았죠? 됐고 그리고 나서 1928년 자 이게 잘 나오죠.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중일, 베트남, 필리핀 여러 국가들이 무정부주의 가지고 반제운동 했죠. 이때 핵심 인물이 단제 무슨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 그리고 또 하나 1929년에 요것도 잘 나와요. 일본에서 일본 반제동맹 혹은 그냥 반제동맹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좋은 게 뭐냐? 우리 조선인과 연합을 했죠. 그래서 1934년 한글로 반제 신문을 만들어서 조선인과 일본 사람이 제국주의 반대하자. 조선의 독립을 지지한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은 잘 안 나오는데 반제동맹은 반드시 여러분 외워야 돼요. 그럼 이거만 우리가 지난번에 엄청 오래 했는데 지금 한 2, 3분도 안 걸렸죠. 머리에 탁 있어야 돼. 이거 머리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쓰지 말고 볼펜과 종이를 갖고서 잊어먹은 것만 딱 한번 써봐. 알았죠? 아는 거 쓰지 마. 시간 아까우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1931년 자, 쪼서줄게. 진해 스스로 유타 오후에 있는 철도를 파괴한 다음에 일본이 무슨 사변을 일으켰어요? 만주사변. 그렇죠? 그런데 봐봐. 만주사변 터지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볼게요. 샹하이에서 샹만 쓸게. 한중민족 항일 무슨 동맹? 대동맹이 샹하이에서 만들어지죠. 샹하이 임정이랑 국민당이랑 합친 거고 무슨 결사? 비밀 결사. 두 번째 같은 샹하이에서 항일 구국 연맹이란 단체가 만들어지죠. 요거는 특이하게 무슨 주의야? 무정부주의. 여기도 여러 나라가 겹쳤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 이회영 아저씨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만주사변 이후에 또 어디야? 샹하이에서 자 김구 선생이 한인 무슨 단을 만들었어요?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죠. 그러면 만주사변으로 샹하이에서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근데 항일 구국연맹은 샹하이인지 내가 확실히 좀 모르니까 항일 구국연맹. 샹하이에서 한인 애국단. 그런데 이 한인 애국단이 따라해볼게요. 1932년 이봉창 열사가 동경에 가서 일본 왕에게 폭탄 던지고 그 다음에 1932년 자 이분 되게 중요하죠. 샹하이 무슨코우 공원에서 홍코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져가지고 일본 간부 많이 죽였죠.
요걸 기점으로 국민당에 무슨 제스가 지지해 주는 거야? 장제스가 지지해 주죠. 요것도 나라면 여기서도 한 번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면. 왜? 만주사변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샹하이 임정과 국민당의 비밀결사, 항일 구국연맹. 봐봐. 몇 번 얘기했지만 요거 아무리 훑어봐도 무정부주의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랑 공통점. 항일 구국연맹은 뭐였다? 무정부주의. 그쵸? 무슨 애국단? 한인애국단. 그리고 국사도 잘 나오죠. 샹하이 임정을 언제부터 국민당 장제스가 지원해줬나?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거. 이때 장제스가 유명한 얘기하죠. 100만 중국 대군이 하지 못한 걸 동방의 영웅이 했다. 그쵸? 됐고. 네, 요거, 그러면 한중민족 항일대동맹은 지원이 아니고 그냥 결사만 하는. 결사하고 지원해줬겠지, 거기서부터. 근데 아까 근데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건 홍커우지. 이해되겠지? 내가 너한테 100원 주다가 갑자기 홍커우거로 이제 1000만 원 1억 주는 거지. 오케이? 됐고. 자, 그러면 1932년은 일본 놈들이 전 세계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괴뢰국인 무슨 국을 세워요? 만주국을 세우자. 요것 때문에 국제연맹에서 무슨 조사단을 파견해요? 리튼 조사단을 파견해서 만주국 괴뢰국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럼 잠깐만. 그러면 1932년에 아예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보자.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아예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해보자. 1932년 동경에서 우리의 이봉창 열사, 한인애국단 우리 이봉창 열사가 1932년 도쿄에서 일본 왕한테 폭탄 던졌죠. 또 하나, 여기 무슨 항이? 샹하이에서는 방금 배웠죠. 무슨 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가 여러분 무슨 의거를 했어요? 홍커 의거를 했죠. 몇 년? 32년. 그래 더 중요한 거. 만주야. 만주에서는 따라해보자. 1932년에서 1935년. 만주야 써줄게. 만주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중 무슨 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중 연합작전이 벌어진 게 몇 년도? 32년. 뚝 잘라볼게. 해보자. 한국 무슨 군? 독립군이랑 무슨 군? 호로군이 지난주 배웠어. 요쯤이야. 자, 해볼게요. 쌍동 대사. 기억나죠? 무슨보 전투. 쌍성보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에서 한국 독립군이랑 호로군이 한중연합해서 일본이랑 싸웠죠. 특히 한국 독립군의 장군은 따라해볼게요. 무슨 천 장군? 지청천 장군. 나중에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이 되죠. 그럼 여기는 지지 흥영통이죠. 조선 무슨 군? 조선 혁명군. 그 다음에 지지 중국 무슨 군? 의용군이랑 한중연합해서 여기야 여기 요쯤이 해보자. 흥영 통화가 안 돼. 무슨 성? 흥경성 전투. 영능가 전투. 무슨 년 전투? 통화연 전투. 그러면 조선혁명군은 난 양이 많어. 세봉이나 먹어야 돼. 무슨 세봉? 양세봉 장군. 다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그쵸? 조선혁명군은 무슨 봉? 양세봉. 영통화가 안 돼. 요 모든 걸 보여주고 답이 이거예요. 무슨 연합작전? 한중연합작전.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요 조선혁명군이랑 중국의용군이 따라해볼게요. 1935년에 만주에서 조직을 만들어요. 한중민족 항일대동맹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해보자. 한중항일 무슨 해? 동맹하라는 걸 35년도에 만주에서 조선혁명군이랑 중국의용군이 만든 조직이 뭐야? 한중항일동맹회. 한중민족 항일대동맹이랑 헷갈리지 않겠지? 한중민족 항일대동맹은 샹하이 31년 비밀결사. 그런데 한중연합하던 조선혁명군이랑 중국의용군이랑 1935년 만주에서 만든 게 한중항일동맹회. 여기 조금 헷갈리거든요. 아예 써줄게. 한중민족 대동맹은 첫째
1931년. 어디서 만들어져요? 샹하이. 누구랑? 국민당이랑 샹하이 임정. 무슨 결사? 비밀결사. 그런데 한중항일 대동맹이 아니라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이 아니라 한중항일 동맹은 뭐? 한중민족 빠졌네 여기.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이 아니라 한중항일 동맹에는 어디야? 만주. 누가 만든 거야? 조선혁명군이랑 중국의용군. 알겠지 이제? 또 해줄게 나중에. 그럼 딱 우리 봐봐. 이게 다 몇 년도에 벌어진 일이야 지금. 32년. 알겠죠? 지워볼게. 32년에 만주국을 세웠더니 국제연맹이 리튼 보냈다가 그때 동시에 뭐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한중연합작전. 그렇죠? 그러면 추격해보자. 32년 만주국 건립, 리튼 조사단, 한중연합작전. 그러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쌍동대사, 지지, 흥영통. 그 다음에 한중항일 동맹의 여기까지 나란히 돼. 자, 빨리 나가볼게요. 다 배웠던 거야, 이거. 또 하는 거야. 잊어먹은 사람 이거 오늘 외워야 돼. 알았죠? 외워야 돼. 그러면 1933년이 되면 일본이 삐져서 국제연맹을 탈퇴하는데 세계사 위드 누구랑 똑같이 독일. 누군 남아있어요? 이탈리아는 36년에 탈퇴해야 됐죠? 그리고 1934년부터 1936년까지는 아예 지도를 그려보자. 자, 구겨지지 않는 바지 무슨 진에서? 루이진에서 어디까지? 자, 무슨 항까지? 예난까지 중국 공산당이 3번 해볼게요. 무슨 장정을 한다? 대장정. 그렇죠? 그럼 잠깐만. 그러면 그러다가 35년 별거 없죠? 자, 해보자. 그러면 34년 했으니까 1935년에 뭐 있을까? 찍어볼게. 뭐 있을까? 1935년에 조선혁명군이랑 중국의용군이랑 항일 무슨 회를 만들었다. 한중항일 동맹회 35년. 방금 한 거죠. 그러면 34년부터 대장정. 36년간은 대장정 할 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여기 지금 마오쩌둥이 니하오마 도망가고 있을 때 만주에서는 뭐야? 한중항일 동맹회.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지워볼게.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아주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자. 자, 여기가 공산당 본부인 예난이고 그 아래 장안. 무슨 안이 있어요? 시안이 있죠. 벌써 들어오죠. 그럼 장제스가 시안에 있는 자기 부하 장세량을 방문해서 빨리 예난에 있는 공산당을 치라고 했는데 1936년 시안에 있던 장제스 부하인 장세량이 장제스를 감금하자. 10번. 무슨 사건? 시안 사건. 1936년에 시안 사건. 내용이 뭐야? 총통. 공산당이랑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칩시다 하고 가다 놓은 거죠. 그럼 질문. 그렇다면 이때 만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10초만 생각해봐요. 1936년에 시안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만주에서는 뭐가 있었을까? 해보자. 첫째, 한중 연합작전은 32년에서 35년에 끝나서 다 도망쳐요. 그럼 여기 일본군이 쫙 깔려 있었겠죠. 이때 소련이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한테 공산주의를 가르쳐줘서 이때 해보자. 자, 첫 번째, 만주에 있는 사회주의를 배운 중국인과 조선인이 연합해서 1936년 만주에 외울게요.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 적 있어. 김일성 한 거 있죠, 여러분? 그럼 외우자. 그럼 세 가지를 외워야 돼. 36년에 시안 사건이 터졌고 만주에서는 그 같은 해에 동북항일 연군이 생겼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한중연합작전은 32에서 35년에 이미 끝난 거야. 끝나고 나서 36년부터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합쳐가지고 무슨 연군? 동북항일연군. 그러면 야, 이런 문제 괜찮지 않냐? 예를 들면 동북항일연군이 구성됐다. 만주에서 조선인, 중국인 사회주의와 일본 관동군이 싸웠다. 이때 중국에서는
무슨 사건? 시한 사건. 아니, 이렇게 내도 할 말 없지. 아니, 할 말은 없어, 이렇게 내도. 근데 이러면은 틀릴 사람 되게 많지. 왜 많을까? 일단 동북항일연군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알아도 연독을 왔다 갔다 하면 맞을 수가 없잖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지도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사진 찍듯이 딱 내에다가 해놔잉?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 자, 끝났고. 그럼 정리해보자. 천천히 이제 재밌어요. 1936년에 본토에서는 시한사건, 만주에서는 동북 항일 연군이 생기고 있을 때 1937년 7월 달에 일본 놈들이 중국의 본토를 쳐들어오죠. 자, 무슨 전쟁? 중일전쟁. 시작은 어디야? 베이징의 루거 우차오 다리에서 일어나면서 중일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면 중일전쟁 벌어지고 시한사건이 타결돼서 1937년 9월 달에 빨간 거로 써보자. 제2차 무슨 합작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2차 국군합작. 그래서 아니 이 당시 공산당의 군대를 공산군을 빨간군이다. 무슨 군이라 불러요? 홍군이라 부르죠. 이 홍군이 국민당군에 들어와서 국민당군의 8번째 군대다. 팔로군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사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왜 그런지 조금 강조를 하거든. 그래서 팔로군, 신사군만 딱 나오면 몇 차 국공합작이야? 2차 국공합작. 요 신사군, 팔로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아니 구탱이에 있는데 자꾸 강조를 해야 돼, 느낌에는. 알았죠? 그러면 2차 국공합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37년 12월에 아이고야 일본 놈들이 국민당의 수도인 난징을 먹은 다음에 난징에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시켜버려요? 난징 대학살.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3, 4년 전에 문제가 나왔는데 의외로 애들이 많이 틀렸어. 근데 그 전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내가 뭐를 집어넣었어? 시한사건 때 만주에서는 동북항일연군, 만주의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뭉친 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2차 국공합작할 때 중국군이 국민당 아래에 있는 무슨 군? 팔로군, 신사군이 됐고.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러면 해보자. 1938년 해볼게요. 야, 일본이 멘붕인 거야. 자, 일본이 중일전쟁 벌일 때 작전이 무슨 작전이었어요? 따라해보자. 삼강작전이었죠. 다 죽여. 다 불태워. 다 약탈해였지. 근데 삼강작전을 해도 어떻게 중국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군인도 모자라고 모든 게 모자라니까 외울게요. 국사도 나와요.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서 요때부터 어떻게 돼요? 공짜로 쌀이나 쇠붙이 공출하고 징병하고 그렇잖아요? 징용하고 심지어는 우리 할머니들 정신대로 잡아가서 성노예로 만들어버렸죠. 법이 뭐야? 국가총동원법. 38년. 근데 봐봐. 근데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 만리장성이잖아. 자, 그럼 봐봐. 여기 질문. 여기를 중국의 무슨 커우라 불러요? 한커우. 한커우에서 해보자. 1938년 의열단이었던 김원봉이 외워야 돼요. 조선 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든다. 그러면 조선 의용대는 정말 중요하죠. 최초의 중국 본토 관내에서 만들어졌다. 당연히 무슨 당이 지지해줬다? 국민당의 장제스가 지지해줬다. 그러면 찍어줄게. 확장해가지고 38년도까지 문제 만들 수 있지. 맞잖아. 시한사건 보여주고 국가총동원법 보여준 다음에 요 사이 옳은 거 고르게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나 같으면은 옳은 거 고르는 것보다 순서를 물어볼 것 같아. 솔직히 순서를. 순서 이거 여러분 지금 익숙하지만 이거 머리 쓰기 없으면 이 순서 풀 수가 없어. 이 순서를 그냥 쫙 하고 외워야 되겠죠. 순서를 하지? 외울 수 있겠지? 자, 지어볼게요. 그래서 38년까지 했습니다. 38년까지 했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939년에는 별거 없고 다만 독일이 어디를 쳐들어가요?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2차 무슨 대전이 발생했어요? 세계대전이 발생했죠. 근데 이미 봐봐. 이미
이미 1937년부터 방공 협정을 맺고 1940년도 다시 맺어가지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같은 편이죠. 얘네들을 악의 추축국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러면 자 해보자. 1940년이 잘 들어봐. 1940년에 독일이 어디를 먹어요? 프랑스를 먹어. 그러니까 일본이 잘 됐다. 프랑스를 독일이 먹었으니까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이 뻥 빈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40년에 일본이 자 무슨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에 프랑스가 먹고 있던 베트남 북부와 나중에 남부까지 쳐들어가요. 이때 뭐라고 투덜거려요. 야, 우리는 니네를 구해주러 온 거야. 백인으로부터 같은 아시안 입장에서 도와주러 온 거야. 우리는 해방군이야.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거짓부랑하면서 여러분 어디를 먹어요? 베트남을 먹잖아. 이때 가장 화가 난 게 누구야? 이때 1940년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일본 너 철수해. 철수 안 할 거야? 그렇다면은 석유와 철강석을 수출하는 걸 아예 금지해서 일본을 연맥해 버리죠. 그러면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봐봐요. 자, 볼게요. 여기가 충칭이야. 국민당 수도가 난징이었다가 1938년에 충칭으로 가요. 그런데 빨간 걸 해볼게. 요 충칭에서 1940년 김구 선생님이 장제스에게 부탁을 해서 요때 한국 광복군을 충칭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천장군? 지청천 장군. 쌍동대사. 그쵸? 또 하나. 자, 해볼게. 그러면 한국 광복군보다 2년 빨리 만들어진 게 어디야? 여기 있죠? 1938년에 무슨 의용대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조선. 자, 보자. 조선 무슨 대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의용대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1940년에 요거면은 괜찮지? 요거면은 괜찮죠, 여러분? 그럼 해보자. 1940년에 일본이 동남아시아 베트남 쳐들어가자마자 1940년에 미국이 석유와 철강을 중단했죠. 요때 1940년에 우리는 충칭에서 무슨 광복군? 한국 광복군. 사령관은 지청천. 장제스가 도와줬죠. 국민당이 김구가 부탁을 했죠. 그런데 서브로 그 한국 광복군보다 먼저 나온 게 뭐야? 조선의용대. 최초의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독립군. 그러면 조선의용대나 한국 광복군이나 누가 도와준 거야? 무슨 제스? 장제스. 그럼 봐봐. 야, 이것도 문제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휘부리면서 베트남을 쳐들어갔다. 이해해 볼 수 있는 모습.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다. 괜찮죠, 여러분? 이해되지? 자, 해볼게요. 그런데, 좀 어렵나? 어렵니, 좀? 어렵지 않지? 딱 정리되지 않니? 오케이. 봐봐. 여러 번 하니까 좀 쉽지? 내가 이거 3번 한 거거든, 지금. 3주째 이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래. 우리 언니 이제 잘한대. 몇 명 빼먹었어요? 누구 빼먹었느냐? 해보자. 누구 빼먹었냐면은,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 있잖아. 자. 봐봐. 1940년에 하나 더 있어요. 자, 해볼게요. 뭐가 있느냐. 자, 써볼게요, 여러분. 지금 첫째.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휘부리면서 베트남을 쳐들어갔다. 그 다음에 충칭에서 현재 무슨 광복군이 만들어졌다.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다. 요것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뭐가 있었을까? 배웠는데. 40년에 또. 우연이지만 40년이었어. 해보자. 중국 공산당 본부가 어디야? 예난이죠. 그럼 중국 공산당 애들이 일본이랑 싸우다가 일본 병사를 생포한 다음에 세뇌시켜. 야, 나카무라. 너 일본 제국주의니까 우리 공산당에 붙어서 우리 편이 돼서 일본 애들에게 항복하라고 좀 해줘. 해서 여러분 해보자. 1940년 예난에서 중국 공산당들이 일본 포로를 잡아다가 항복한 일본 병사 반전 동맹을 만들었죠. 이게 1940년 일본 병사 반전 동맹 만들어서 중국 애들이 홍보하는 거야. 야,
나카무라도 항복했다. 요시무라도 항복했다. 니네 일본 제국주의들아. 일본 제국주의 희생물이 되지 말고 우리 공산당한테 항복해라. 한 게 뭐야? 일본 병사 반전동맹도 1940년이야. 그럼 해보자. 1940년에 한국 광복군 만들어지고 1940년에 일본이 베트남 대동아 공영권으로 쳐들어가고 1940년에 일본 병사 반전동맹. 뭐라고요? 일본 병사 반전동맹. 이럴 수 있겠죠. 하나 또 있을 것 같지 않니? 그 베트남 광복. 아니 그건 아니 1년 있다가 또 뭐가 있느냐. 지난주에도 알았어. 이거 옛날 문제인데 해줄게. 옛날 문제인데 1940년에 일본의 국회 의원이었던 사이토 다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잠시 했던 거야. 1940년 정확히 일본의 국회의원이었던 사이토 다카오가 국회를 들어가서 야, 지금 일본 군인들이 전쟁 벌이고 있는 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정치는 우리 정치가가 해야 되는데 군국주의가 돼가지고 군인들이 정치한다. 군인들이 정치해서 전쟁 벌이는 건데 이건 불법이다 하고 규탄했다가 국회의원에서 잘린 사람이야.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1940년에 일본에도 정말 양심적인 아저씨가 있었구나. 누구? 사이토 다카오. 뭐라고요? 사이토 다카오요. 그러면 머릿속에 지워놓고 한번 쭉 지워볼게요. 1940년 가장 큰 사건. 일본 놈들이 베트남을 쳐들어갔다. 그리고서는 헛소리했죠. 도와주러 왔다. 대동아 공영권. 그때 우리는 한국에서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예난에서는 일본 포로 잡아다가 세뇌시켜서 나카무라 항복해. 일본 병사 반전동맹. 그러면 이거 다 무슨 전쟁 이후야? 중일전쟁 이후가 되겠죠. 중일전쟁 이후. 자, 또 일본에서는 사이토 다카오가 전쟁하지 말아라. 군국주의 하지 말아라. 이것도 무슨 전쟁 이후야? 중일전쟁 이후.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 후세. 그 이름이 열리 엄청 다 쓰이리. 후세 다 쓰지. 얘기한 적 있죠. 이분 판사였는데 박열도 보노해주고 28 독립운동도 변호해주고 관동 대지진 때 한국 사람 목숨도 구해주고 일본 역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일본인. 아주 일본뿐이지만 한국에서도 이분 다큐를 많이 만들었어. 유튜브에 쳐봐. 이분 다큐가 대여섯 개가 나와요. 그래서 후세 다찌지 반드시 이분들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41년이 왔습니다. 해보자. 1941년. 해볼게. 이때 형이 얘기한 대로 베트남에서 호찌민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이 대동아 공영권 거짓말 시킨 다음에 쌀을 뺏어가서 2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야.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회주의와 우익, 민족주의가 연합해서 외울게. 잘 나와요. 베트남 무슨 동맹? 독립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이 베트남 독립동맹이 나중에 1945년 해방하자마자 베트남 무슨 공화국으로? 민주공화국으로 이름 바뀐 거야. 그거의 전신이 41년 베트남 독립동맹. 그러면 베트남 독립동맹은 좌우 합작이지. 뭐랑 원리가 똑같아요.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신간의 근후회랑 원리가 똑같은 거지. 반드시 외워야 돼. 그리고 또 하나. 1941년 일본이 고맙게도 미국의 하와이, 한글 어려워요. 하와이. 다른 말로 무슨 말?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을 습격하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여러분, 이제 미국과 일본이 싸우는 무슨 양 전쟁이 시작돼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질문. 올해 EBS 특강에 강조했어. 따라해볼게. 1941년에 사건 하나가 더 있어요. 세계사에서 넘어온 거야. 한번 찍어봐. EBS 특강을 좀 몇 번 본 사람은 기억이 탁 나야 돼. 그것도 정규 버전에 안 써있고 구탱이에 쬐끄만 글자로 써있어. 주로 수능에서 니네 엿먹으라고 내는 문제는 정규적인 게 아니라 구탱이에 있는 거 나와. 41년이 뭐가 있을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자, 참고로 처칠 루즈벨트. 그렇죠. 41년에 이때 대서양 웨일즈,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배에서 처칠과 루즈벨트가 41년에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내용이 뭐냐? 전쟁 끝나면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그 세계는 뭐냐? 평화로운 세계.
그리고 제국주의가 없는 사회, 각 나라가 주권이 있는 사회에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대서양 헌전 때문에 바로 1945년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도 있는 무슨 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국제연합, 유엔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41년 대서양 헌정이야. 올해 나왔어, 입에서 구탱이에. 왜 하는지 알겠지?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세계사 문제가 동사로 넘어온 거야. 알았죠? 그래서 외우자. 41년에는 일단 호치민 할아버지가 일본의 본색을 알았죠. 5번 가만히 있어. 베트남 독립동맹 좌우합작, 41년 베트남 독립동맹, 그리고 좀 있다가 순서 대서양 헌장. 뭐니 해도 가장 늦게 한 건 뭐야? 태평양 전쟁이죠. 진주만 습격이죠. 왜냐?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습격을 한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41년 완벽하게 했는데 가장 빡치는 게 있죠. 몇 년? 42년 해보자. 42년. 일단 쉬운 거. 1942년에 드디어 미국이 지고 있다가 일본을 반쯤 죽여놓죠. 바로 해볼게. 너무나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배를 완전 박살내죠. 자, 한번 지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해주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인도네시아고 여기가 이렇게 호주고 여기가 뉴질랜드면은 요쪽 미드웨이에서 완전히 일본군 박살내죠. 또 하나 요쯤이 뭐냐? 요쯤 해보자. 과달카날 전투에서 미국이 일본을 격파하면서 42년부터 미국이 승리의 기원, 승기를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옛날 2, 3년 전 문제 요거 많이 나왔어. 42년에 뭐가 있었냐?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해전으로 누가 승기를 잡았다. 일본이 지고 있다.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 근데 봐봐. 42년에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있죠. 지도를 크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지도를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여기가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본부인 예난이고, 여기는 국민당의 본부인 충칭이고, 자, 또 하나, 여기 빨간데, 여기는, 한커우야. 그 뭐가 기억나야 돼? 한커우는 1938년 국민당이 지원해서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우리의 독립군인 김원봉이 만든 무슨 의용대가 있었어? 조선의용대가 있었지. 그런데 보자. 1942년에 국민당의 장제스가 야, 조선의용대야. 내가 충칭에 있는 한국광복군도 돈 주고 너도 돈 주니까 이중을 나가니까 조선의용대 충칭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충칭이 어떻게 하느냐. 1942년에 조선의용대 반이 충칭에 가서 1942년 한국 광복군에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1942년 조선의용대 반은 충칭 가서 한국 광복군이 됐고 예난에 중국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 안에 수만 명이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허락해서 자 1942년에 예난에 조선 독립 동맹이란 조직이 만들어져요. 잠깐만. 1941년은 베트남 독립동맹. 42년은 예난의 조선 독립동맹이죠. 그러면 봐봐. 조선의용대 반은 어디로 가요? 예난에 갔더니 뭐가 있어?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그러면은 야 조선의용대야 잘됐다. 우리 조선 사람 공산주의 많으니까 합치자 해가지고 조선의용대를 조선 독립동맹이 더 인원수를 늘려서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야. 이게 다 몇 년도예요? 1942년. 이거 못 외우면 안 돼. 알았죠? 한중연합이랑 이거는 기본이야. 어디에도 기본이냐? 올해 국사 9월 달에 나온 문제잖아, 이게 지금. 이런 게.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완전히 기본이에요? 만점 맞는 사람은 한중연합 작전이라 이거는 그냥 자다가도 엄마가 조선의용대로 2개를 갈라져서 해가지고 외워놔야 돼. 뭐까지 외워야 돼? 조선 독립동맹까지. 언니 알겠지, 이제? 이거 내가 3번 하는 거야, 지금. 외워지지, 이제? 외워지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 예난에 아까 외우라고. 1940년에 뭐가 있었어? 일본 병사 반전동맹. 또 1940년에 일본은 사이토 다카오. 한국 광복군은 몇 년도에 만들어져요? 1940년. 조선의용대는
1938년. 그러면은 42년까지 다 했죠. 지금부터는 쉬워.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또 한다고. 이럴 때까지 해준다고. 자, 됐고. 하얀 거로 써요. 지금 페이지 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43년 해보자. 1943년은, 자, 해보자. 카이로 회담이 열렸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하나만 외울게요. 최초로 조선의 독립을 약속했죠. 그리고 뭐야, 중국이 들어갔으니까 일반 항복해라 했겠지만 필요 없고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은 미영중 장제스가 모여서 최초로 조선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심화학습. 즉시가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요것 때문에 국사 심화 문제 무슨 통치가 되는 거야? 신탁 통치가 되는 거죠. 무슨 통치? 신탁 통치. 그런데 봐봐. 1944년에 물어보자. 동아시아사에서 1944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4년은 별로 없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 동사에서, 세계사 말고. 응? 과달카날 끝나게 43년이에요. 43년에 끝나, 내가 알기로는. 자, 됐고. 근데 끝난 건 몰라도 돼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머리 터진다. 이거는 세계사랑 동사랑 같이 해줄게. 알았죠? 해보자. 천천히. 대망의 1945년이 됐어요. 그러면 1945년 맨 처음에 벌어진 게 뭐냐? 2월 달이야. 2월 달에 따라해볼게요. 얄타 회담이 벌어집니다. 그럼 얄타 회담은 누가 만났어? 미, 영, 소가 만나서 이거죠. 소련을 미국이 꼬셔. 야, 너 일본이랑 좀 싸워줘라. 너 소련이랑 일본이랑 불가침 조약하고 맺은 거 아는데 우리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는데 너 많이 갈려. 죽어서 소련아, 너 군사 많으니까 제발 대일전에 참전해달래요. 그래서 몰래 비밀 조약으로 소련이 알았다고 일단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 얄타 회담에서 제일 좋은 거. 원래 소련은 일본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련이 미국의 뜻에 따라서 참전하기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분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같은 1945년 뭐가 있었을까요? 5월달. 5월달에 뭐가 있었을까요? 해보자. 드디어 독일이 뭘 합니까? 항복을 해요. 독일 항복하니까 1945년 몇 월 달에? 7월 달에 독일에서 엄청나게 독일의 도시인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이 열립니다. 무슨 회담? 포츠담 회담. 여기는 미, 영, 중, 소가 모인 건 아니지만 4개국이 다 사인을 해요. 아마 소련이 좀 늦게 왔는데 다 사인을 해.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 그러느냐? 첫째, 일본, 너 새끼 끝났다 이제. 독일도 졌고 이탈리아는, 자 해볼게요. 이탈리아는 이 바보들이 1943년에 항복을 해. 그래서 이탈리아 항복하고 바로 거기서 카이로 회담이 열린 거 알았죠? 그러면 자, 포츠담 회담은 포기해. 일본아, 조건 없다. 얘네 무조건 항복해라. 또 포츠담 회담은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을 시켜주긴 거를 무슨 확인해요? 재확인하고,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 포츠담 회담에서 여러분 전범들 나중에 재판하겠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열린 게 동아시아에서는 무슨 재판? 1946년 도쿄 재판이 열리는 계기가 바로 무슨 회담? 포츠담 회담. 옛날 문제긴 한데 내가 한번 찍어준 거야. 그래서 그럼 아직 45년 반도 안 했거든요. 반도 안 했는데 엄청 많죠. 자, 지어볼게 천천히. 가만히 있어. 1945년 제일 먼저 얄밉다. 우리 민족의 얄밉다. 왜? 얄타 회담에서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켰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5월 달에 독일 항복하고 프리드리 대왕이 만들었던 쌍수시 건물이 있던 포츠담 프로이센의 거의 수도였던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을 열죠. 일본아, 무조건 항복하고 그 다음에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하고 전범을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일본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5년 외우지 마요. 8월 6일 날 좀 미국이 좀 잔인하긴 해요. 일본의 무슨 시마?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죠. 그 지도 그려볼게요. 자, 지도 그려볼게. 히로시마가 어디쯤이야? 내가 알기로 요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하고, 자, 그러고 나서 1945년 8월 8일 날 잠깐만, 진짜 중요해요. 소련군이 참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터져서 일본 애들 막 멘붕 왔는데 갑자기 소련군이 참전한대. 요거는 무슨 회담에 의한 거야? 이미 얄타 회담에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도 일본이 안 움직이니까 1945년 8월 9일 날 좀 잔인해요. 바로 배 대지마가 있던 무슨 사키, 나가사키에도 일본이 무슨 폭을 맞아요. 원폭을 맞죠. 그리고 나서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애들이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무조건 무슨 복을 하게 된 거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요것도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3년 전에 치사하게. 연락치사하지. 그러면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두 개는 알아야 돼.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원폭 맞은 도시는 무슨 시마? 히로시마. 근데 히로시마는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 나가사키는 되게 잘 나오죠. 동사에서 보자. 나가사키는 1570년 포르투갈이 나가사키의 다이메어였던 오무라한테 교역통상권을 얻었다. 나가사키는 또 뭐야? 1636년에 대지마를 만들어서 포르투갈이 사용하다가 쫓겨나고 41년부터는 네덜란드가 사용했다. 무슨 사키? 나가사키. 이건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뭐도 있어요. 무슨 폭? 원폭, 나가사키.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미안해요. 1945년 따라해볼게요. 10월 달에 뉴욕에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집니다. 10월 달에 국제연합이야. 그러면 오늘 배운 걸 해볼게. 국제연합은 1941년 바로 루스벨트와 처칠의 무슨 양 헌장에서 나온 거야. 대서양 헌장에 나온 게 그대로 여기 나왔던 평화조약이 국제연합으로 정신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외우자. 그럼 45년에 와, 열 남았네. 한 번 더 해줄 거야. 끝난 게 아니죠. 뭐 하나 더 있을까? 마지막으로. 아니지. 그거 말고. 그거는 나중에 독립은 나중에 할 거고. 뭐가 있을까? 45년에 독립은 당연한 거고. 45년에 또 뭐가 있을까? 1945년에요. 일단 일본 패망했으니까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이겼고 우리도 해방됐고 그 다음 베트남도 해방됐는데 우리는 해방했는데 군정이 시작되고 베트남은 해방되자마자 베트남 독립동맹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됐지만 1년 있다 누가 들어와? 프랑스가 들어와 싸웠잖아요. 그거 말고 해볼게. 이거 국사야.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 3명이 모여서 모스크바 삼상회담을 하죠. 내용이 뭐야? 야, 미영 중소가 5년간 한반도를 무슨 통치하자. 신탁 통치가 결정난 게 모스크바 삼상회담이잖아. 나올 수 있죠. 왜? EBS도 있었고 국사에도 매일 나오는 문제잖아. 그러면 45년만 하더라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지 지금. 맞잖아. 근데 내가 지금 한 게 다 나올만 한 거야. 그러면 자, 오늘 45년만 지금 해볼게요. 자, 머리 아프죠, 지금 여러분? 근데 얘들아, 이거를 내가 좀 핑계를 대자면, 원래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쭉 나가면, 원래 이건 니네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거를 정리하려면은 골치가 아파, 니네가. 정리야. 근데 내가 그냥 해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수업 특성상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안 해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재수학원이고 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귀찮더라도 들어줘. 다 해보자. 1945년 쭉 써볼게요. 일단 무슨 회담이 있었어요?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 써볼게. 2월 달. 그럼 얄타 회담 한 다음에 5월 달에 누가 망해요? 독일이 망하고 7월 달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8월 달에 히로시마의 원폭, 소련군의 참전, 나가사키 원폭해서 8월 15일 날 일본이 이제 무조건 뭐를 해요?
항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10월달. 10월달에 무슨 연합이 만들어져요? 국제연합이 만들어지죠. 흔히 무슨 N이라 불러요? UN. 그럼 요거는 뭐가 계기야? 또 두 번째 하는 거야.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직접적 계기는 바로 무슨 양 헌장이 되는 거야? 대서양 헌장이 바로 국제연합의 이념이 되는 거야. 국제평화와 안전. 그 다음에 12월에 우리의 문제.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우리 조선의 한반도가 무슨 통치가 되는 거야? 신탁 통치. 45년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그렇죠? 요거 쫙 해서 구찬트라도 뭐랑 같이 외워야 돼? 따라해보자. 1943년 무슨 노 회담까지. 카이로 회담과 연결해서 같이 외워야 돼. 알았죠? 지금 빡세지 오늘. 응. 하지만 충청회담도 있죠. 충청은 근데 같이 해줄 거야 그때. 일단은 거기까지 해버리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요거 해주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뭐야? 중국사, 그 다음에 일본사, 한국 현대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한국 현대사는 그나마 괜찮아. 올해부터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자세히 하잖아, 한국 현대사를.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뭐가 골치 아파요? 중국 현대사, 베트남 현대사, 일본 현대사인데, 그것도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외워지겠지. 근데 이거 3번 했으니까 외워야 돼, 알았어요? 오늘 기점으로 저거 나온 거 틀리면 안 돼. 알았지? 응.